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잊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지된 시간 속을 걷는 듯 했죠. 그리고 12년 만에 찾아온 그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외도도,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었던 사람. 무뚝뚝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정말 끔찍이도 아꼈죠.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간 남편은 2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남겼습니다. 사고였어요. 차는 부서졌고 남편만 구조됐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으로 수사를 전환했고 수색도 방송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보내던 날, 문득 조용한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2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눈빛, 첫째 큰딸의 입술 옆에 작은 점까지. 세상에, 저 아이들은 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난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겐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애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남편이 생전에 감춰왔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실종된 2딸, 그리고 숨겨진 진실. 그녀가 다시 가족을 되찾기까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녀의 세상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해솔이와 하은이는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가겠다고 했고, 엄마는 부엌에서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 그 누구도 그날의 일이 비극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정말 따뜻하게 해가 떠올라 있었고 5시가 다가오고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바람은 금세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오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는 쓰러져 있는 자전거와 벗겨진 운동화, 벤치 위에는 여전히 놓여있는 인형이 있었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긴장감 속에서 허둥대며 시간은 멈췄고 세상은 그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첫째인 해솔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입술 옆에 작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며 웃었죠. 이상하다. 나도 고등학교 때 거기다 늘 항상 점을 그리곤 했었는데. 그 시절 자신을 예쁘게 보이고 싶어 했던 기억. 예쁜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 엄마는 해솔이에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솔이에게 정말로 그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것은 진짜가 되었고,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기도였구나. 그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고, 장례식이 끝날 무렵 그녀는 그 아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낯설지만 낯익은 얼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눈빛. 확신이 있었죠. 그녀는 그 눈빛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그 눈빛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차가운 날. 거리의 소음 속에서 엄마는 두 딸 소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딸들을 불렀습니다. 엄마야, 엄마 맞아, 해솔아, 그리고 하은아. 엄마는 손을 내밀며 두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보는 표정이 차갑고 모르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하은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는 기억을 잃었어요. 전 다 기억나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은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운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해솔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서 흐려진 기억과 싸움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묻잖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해솔아. 너는 해솔이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고요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말한 진실을 지키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하은이는 차갑게 처음부터 언니는 해솔이가 아니었어요. 언니는 하은이에요. 그 순간 엄마는 무릎이 풀릴 듯한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이 멍해지며 뇌는 그녀에게 들려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납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이를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나 냉정하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름도 시간도 관계도. 언니는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일 뿐. 해솔이란 이름은 내가 아니라 언니가 가진 과거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하은이는 이제 언니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그동안 겪은 비밀을 털어놓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지 않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기억을 잃은 언니는 하은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조직에서 내 이름은 바뀌었고 나는 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해솔이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뒤집어진 느낌, 이제까지의 그녀의 인생은 거짓이었고 자신도 그 거짓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잃은 게 뭐였던 거지? 해솔이는 너는 왜 그런 걸 숨겼어? 왜? 해솔이는 혼란스러워 더 이상 그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진실이 억압되었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으며 하은이는 다시 한번 입을 열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실을 알면 무너져요. 그걸 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마치 하은이가 아닌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일말의 안도감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진실을 강하게 숨기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해솔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솔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하은이는 단호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언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해솔이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 서 있었다. 깊은 밤, 어두운 방 안. 엄마는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있었고, 어릴 적 해솔이와 하은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기 며칠 전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잠시 다녀온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죠.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 그날 내가 간식을 사서 조금만 일찍 돌아오기만 했었더라도 애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사고 당일날 젖어 있는 도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러 출발했고, 집은 비어 있고 엄마는 기차역 근처 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없는 전화 표시, 초조함이 배어 있었고, 그날 나는 남편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 사고였어요. 아이들은 없고 남편만 살아남았다는 말.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집에만 있었더라면 그날 애들을 데리러 간 건 내가 됐을 텐데. 적어도 그 애들은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너희 아빠한테도 아무한테도 말이야. 장례식 전날 밤. 엄마는 혼자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묵직한 정적 속 수첩을 넘기는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장례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그 사람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던 순간,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했어요. 안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메모들, 지도에 표시된 주소, 누군가의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는 아이들이 사라진 뒤에도, 아니 어쩌면 그날 이후부터 비공식적인 수사를 혼자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펼쳐진 수첩 한 페이지. 거기엔 정체불명의 이름들과 함께 쓰인 문장 하나. 인선 접촉 성공 위험 추적 중단. 이 사람 아빠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조직의 인선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인선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 딸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 확신이 들기 전까진 말할 수 없어. 그 애들이 살아있다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집사람에게도. 남편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 혼자 모든 걸 끌어안았죠. 그 진실 앞에서 나는 다시 무너졌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 혼자 그걸 다 안고 가버린 거야? 엄마는 수첩에 적힌 주소 중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주소 옆엔 폐차장 인선 접선지라는 메모가 쓰여 있다. 이제 내가 가야 해. 장례식 다음 날, 검은 옷을 벗은 엄마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낡은 주소 하나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폐차장. 삭막한 풍경 속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엔 수첩 속 인물, 인선이 있었고, 알고 있는 듯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결국 당신이 오셨군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지. 엄마는 낡은 폐차장에서 인선을 만났고, 그의 눈빛은 너무나 서늘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 남편. 그는 나를 미행했고 마침내 나를 찾았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데려간 거냐며 묻더군요.
아니요, 나는 그저 경고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는 멈추지 않았고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인선은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찾겠어. 당신 같은 놈에게 지켜지길 바라진 않으니까. 엄마는 수첩 속 주소들 중 하나, 벽에 붉은 X가 표시된 창고를 찾아가 봅니다. 그 안에는 과거 경찰 수사 자료와 CCTV 녹화 기록, DNA 샘플 보관용 가방이 있었고, 그 수첩은 단지 지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경찰이 포기한 모든 걸 혼자 수집하고 정리하고 증거로 남긴 거였죠. CCTV 영상 속 누군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차에 태우는 장면. 아이들 중 한 명이 어렴풋이 엄마의 이름을 불렀고, 이건 해솔이 목소리야 분명히. 이 자료는 후반부에 엄마가 아이들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할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생존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 침묵의 무게. 엄마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읽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가 알던 그 애들이 아니었어. 기억도 이름도 모든 게 지워져 있었지. 나는 그 애들을 쫓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사라졌고 그 뒤엔 늘 그 남자가 있었어. 인선, 내가 이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은 나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말하지 않았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여보. 그 사람도 나처럼 매일매일을 후회하며 살았구나. 낡은 지하실 창고, 전선이 끊어진 채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인선과 엄마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12년 전 당신 남편이 나를 처음 찾았을 때 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 나도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인선의 품에 안겨 있다. 아빠 나 무서워 그 아저씨 또 와. 조직 내 아이들을 특정 용도로 키우는 비밀 구역. 인선은 그곳에서 자신의 딸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아이들을 인간이 아니라 자산으로 키웠죠. 말 잘 듣게 훈련시키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는 결국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딸을 쫓다가 병원에서 의문의 사망 처리된 서류만 받아본 후, 당신 딸들, 그 애들은 내 딸을 빼앗긴 그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들만은 똑같은 운명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지운 거였나요? 나는 구조한 겁니다. 당신은 실종이라고 불렀겠지만 나는 구출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당신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아이들을 가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시 아버지와 했던 격렬한 대화를 인선은 떠올린다. 너는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감옥을 만든 거야. 기억이 없는 삶이 무슨 삶이야. 나는 진짜로 그 애들을 되찾고 싶었어. 그건 아버지인 당신의 욕심이야. 아이들은 지금 편해. 과거를 알면 무너져. 한편 병원에서는 해솔이는 병원 침대에서 악몽에 시달리다 갑자기 눈을 뜹니다. 식은땀, 비몽사몽간 잊혀졌던 기억 하나가 파편처럼 스쳐갔고, 점점 겹쳐지는 몽타주, 철제 침대, 차가운 형광등 아래
어린 시절 같은 방을 쓰던 또래 여자아이의 모습. 그 순간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놀라 소스라칩니다. 아니, 내가 왜? 기억이 안 나, 이름도 엄마도. 하지만 괜찮아. 우리 여기에 같이 오래 있었잖아. 기억날 거야, 언젠가는. 그 아이는 바로 인선의 딸이었습니다. 꿈을 꾼 것일까? 엄마 그리고 인선, 해솔이가 함께 있는 방. 긴장감이 흐른다. 인선은 차가운 눈빛을 유지한 채, 해솔이는 말없이 인선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애. 항상 왼손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밤마다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 나 꼭 구하러 올 거지? 인선이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든다. 그게 당신 딸이었어요. 그 아이 그 방에 나랑 있었어요. 엄마는 숨이 턱 막혔다. 같은 방에? 인선은 한 걸음 물러서며 숨이 가빠진다.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기억을 되찾은 거야. 너는 그녀를 봤던 거야. 살아 있었던 거야. 그 애는 항상 울었어요. 아빠가 구하러 올 거라 믿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방엔 나 혼자 남았죠. 이후 어머니는 변호사를 찾아 만났고 하은의 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솔이는 치료를 시작했고 시간은 아주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븐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쿠키를 꺼내어 두고 구워지는 동안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 너희들 좋아했지? 아빠도 항상 설탕은 반만 넣으라고 했고, 뒤에서 해솔이가 천천히 다가와 가운 아래 편안한 옷을 입은 채,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멍하게만 보였습니다. 무슨 냄새예요? 쿠키야,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 기억나. 해솔이는 잠시 멈춰 서서 코끝을 찡긋거리고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어 봅니다. 이거 나 어릴 때 만들었어요. 엄마랑 작은 손으로 반죽하면서. 밀가루가 너무 많아서 기침했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해솔이에게 다가가 입술을 꽉 다문 채로 눈물을 참으며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밀가루 코끝에 묻히고. 내가 웃었잖아, 해솔아. 해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웃었죠. 그냥 행복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엄마와 해솔이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조용한 오븐의 열기와 바삭한 쿠키의 냄새가 감정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은이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생존한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 버텼던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신미약, 기억상실 조직에 의한 강제 복종. 우린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증언입니다. 전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아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재판정, 법정은 조용하고 냉담했다. 하은이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해솔이는 방청석에서 무표정하게 앞을 응시한다. 엄마는 증언대에 앉아 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 재판장의 차가운 기류를 가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한다. 그 아이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버텼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어떤 성서보다 묵직한 한 문장을 던진다. 이 아이는요,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잊혀진 채 살아남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한다면 세상이 틀린 겁니다. 정적과 함께 재판정 한가운데에서 그 문장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하은이는 고개를 들며 처음으로 눈물을 떨군다. 해솔이는 손을 꽉 쥐며 작게 떨고 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는다. 이제 법은 선택해야 한다. 잊혀진 생존자를 벌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재판이 끝나기 직전. 판사의 마지막 질문. 피고인의 최종 발언 있습니까? 하은이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다. 언니 해솔이와 눈이 마주친다. 엄마의 손에 쥐어진 쿠키 봉투가 스쳐 지나간다. 하은이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제가 대신 견디고 있었던 거니까요. 재판정 안에 정적이 흐른다. 하은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 저는 살기 위해 기억을 버렸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어요. 전 죄인이 아닙니다. 전 단지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제 가족에게로. 그 순간 엄마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해솔이는 눈을 감고서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해솔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엄마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판사 낭독. 피고인 정하은. 어린 시절 조직에 의해 납치된 후 기억을 조작당하고 존재를 지워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침묵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정은 진실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마주한 용기를 존중합니다. 이에 피고 정하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두 벅찬 눈시울을 참았습니다. 창문에 그리던 꽃,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포옹, 머리 따던 손길, 모든 조각들이 돌아왔고 해솔이는 울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손을 잡고 언니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너희는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나는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지금도 내일도. 이건 아빠도 기다리고 있었단 뜻이야. 하은이가 정리해둔 수첩을 천천히 덮는다. 그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한 장. 네 사람의 웃는 얼굴, 사진 뒤에 아빠의 글씨. 기다린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은이는 사회복지사를 꿈꾸었다. 해솔이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열었다. 세 사람은 단층 집에 함께 살았다. 서로 말이 없어도 손만 잡아도 충분한 날들. 그리고 그 날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12년 눈부시게 먼 여정이었다. 기억을 잃은 언니, 기억을 감춘 동생, 그리고 모든 걸 끌어안은 어머니. 이건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다. 행복 한 스푼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